연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승용차 한 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더니 더 깊숙이 차를 몰아세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20분 넘게 계속된 난동은 공포탄 한 발이 터지고 나서야 겨우 수습됐습니다. 사람 많이 있었어요. 경찰들도 가는데 경찰 못 들어가고 나중에 사람들이 나는 쏴라. 우울증과 조현병, 분노 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10년 넘게 이어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늘. 올 상반기 국내 정신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우리 희극인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제 자살을 하셔서 그 사회적인 파장이 상당히 좀 크잖아요. 대략 한 100여 명 가까이 보고 있는 그 환자 중에서 한 40%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한 기관. 40대 남성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첫 발병은 2003년도에 환청이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호전됐다가도 다시 반복되는 증상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을 끊다 보니까는 재발해가지고 더 심하더라고요. 6, 7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니까는 효과가 나타났더라고요. B 씨는 어릴 때 겪은 아픔이 마음의 병을 키웠습니다. 학창 시절 또래에게 따돌림을 당한 일이 트라우마가 돼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망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언제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존재를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깊숙이 박힌 과도한 경쟁 구도로 인한 스트레스, 남의 이목을 중시하는 문화 등을 정신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이를 실현할 수단이 없을 때 느끼는 절망감이나 상실감, 방향 감각 없음 이런 것들이 자살률을 높인다는 거죠. 고립이나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사회적 혜택에서 배제됐다고 느끼는 사람들, 개인들이 사회의 결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올해 들어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된 위기 상담 전화는 5,100여 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 평일오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나가봤습니다. 취재진이 조심스럽게 우울증 경험 여부를 묻자 시민 열의 6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합니다. 우울할 때는 이렇게 좀 어떤 것 때문에? 저도 인간관계 같은. 우울감에서 나아가 나쁜 생각까지 했다는 말도 어렵지 않게 들려옵니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떨 때 하세요? 계속 겹쳐올 때 시간이 그리고 일하는 거 주변 상황 하나가 해결된다 싶으면 또 감정이 이제 감정이 풀려야 될 때 다시 또 그게 오고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걸 풀 여유가 없는 거죠.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많죠. 몸이 아프니까. 그때는 더 일도 그만두고 포기하잖아요, 삶을. 하지만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로 그런 거 치료는 안 받으세요? 그러면 못했죠. 여러 일에 가봤어야지.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별거 없어요. 그냥 쓰면. 정신과 치료 자체를 꺼리는 사회적 편견도 문제지만 우울증을 비롯한 대부분 정신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우울증도 경도, 중등도, 심한 상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중증 질환에 우울증이 들어간 게 없어요. 국가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은 또 지자체 단위로 운영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비용 부담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약물 복용이 1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한 달에 그 대상자들에게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가정 방문해서 약물 복용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2년 정도가 평균 근무 연속 기간인 것 같아요. 서비스가 좀 지속되다가 단절이 되기도 하고요. 암이나 당뇨 등과 같이 정신질환도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증오가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직장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학생들 같으면 학교 나가는 게 정말 힘들어진다거나 이렇게 일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조금은 위험 신호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가 이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 적절하게 치료하면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감기이지만 가볍게 여겨 내버려두면 개인은 물론 사회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